비타민 C의 숨겨진 진실, 애 먹어도 효과가 없을까요? 여러분, 비타민 C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 노란색 알약, 아니면 감기 걸리지 않게 꼭 챙겨 먹으라던 어머니의 잔소리를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는 비타민 C를 단순히 피로 해소제나 피부 미백, 혹은 콧물 감기 예방을 위한 겨울철 보충제 정도로만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매일 우리 몸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의사로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비타민 C의 거대한 능력 중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비타민 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미세한 수준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벌표 생물학적 총괄 건축가 벌표이자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우리 몸의 수리팀을 이끄는 벌표 현장 소장 벌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안타까운 상황 중 하나는 많은 분이 비타민 C를 정말 열심히 챙겨 드시면서도 정작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알약을 2알씩 삼키는데도 피부는 여전히 칙칙하고 잇몸은 늘 부어있으며 독감 시즌만 되면 가장 먼저 병원을 찾게 되죠. 도대체 무엇을 먹느냐와 어떻게 느끼느냐 사이에 이런 거대한 간극이 생기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대로 먹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삼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양이 세포 안으로 초대받느냐입니다. 비타민 C의 진정한 힘을 깨우는 열쇠는 타이밍, 형태, 그리고 시너지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낭비하고 있던 비용을 아껴드리고 비타민 C를 온몸을 살리는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엔진, 우리 세포가 비타민 C의 갈증을 느끼는 이유. 복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몸이 왜 그토록 비타민 C를 갈구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비타민 C는 아주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동물과 달리 인간은 체내에서 비타민 C를 스스로 합성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 중 매일 음식을 통해 이 필수 자원을 외부에서 수입해와야만 하는 몇 안 되는 종이 바로 인간입니다. 만약 공급이 끊기면 혈중 농도는 완만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단 24시간 만에 수직 낙하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비타민 C를 벌표 천연 녹 제거제 벌표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매 순간 산소를 태웁니다. 이건 아주 좋은 현상이지만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이 생깁니다. 자동차의 멜란이나 금속의 녹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독성 배기가스가 몸 안에 그대로 머물면 세포를 부식시키기 시작하고 이는 곧 급격한 노화, 만성염증, 그리고 결국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속의 소방관입니다. 현장으로 달려가 활성산소를 붙잡고 그것이 세포에 불을 지르기 전에 중화시킵니다.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42%나 낮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법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심장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펌프이고 비타민 C는 혈관벽이라는 파이프를 닦아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도록 매끄럽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기술자입니다. 피부 미용과 두뇌 건강의 연결고리. 최근 젊은 피부와 튼튼한 관절을 위해 콜라겐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비타민 C 없이는 콜라겐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콜라겐 가루를 먹어도 비타민 C라는 옹접기가 없다면 우리 몸은 그 단백질들을 하나로 이어 붙이지 못합니다. 피부가 맑고 탄력 있는 사람을 보면 단순히 유전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체내에서 콜라겐 합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의 재생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리의 상처가 얼마나 빨리 아무는지, 나이가 들어서도 관절이 얼마나 잘 버텨주는지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뇌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산소의 약 20%를 사용하는 거대한 에너지 소비처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만큼 배기가스도 많이 나오죠. 비타민 C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치매 초기 단계나 기억력 저하를 겪는 환자들을 보면 혈중 비타민 C 수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C를 먹는 것은 단순히 오늘 하루 깨어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20년 후에 명석한 두뇌를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
내가 비타민 C 부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큰 병이 나야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훨씬 전부터 속삭임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잇몸을 확인하세요.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헐겁고 예민하다면 아주 전형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비타민 C는 조직을 고정하는 접착제인데 혈관이 밀집된 잇몸은 이 접착제가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입니다. 둘째, 이유 없는 멍입니다. 어디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팔다리에 검푸른 멍이 자주 드나요? 그렇다면 모세혈관이 너무 약해져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피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혈관 시스템의 무결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셋째, 상처 회복 속도입니다. 종이에 베인 작은 상처가 일주일 넘게 붉게 부어 있거나 딱지가 자꾸 터지나요? 수리팀이 파업 중인 겁니다. 비타민 C는 피부를 결합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핵심 조력자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재건 공사는 중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브레인 포그, 브레인 파그, 발표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머리가 무겁고 반응이 느려진다면 세포가 랄로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타민 C는 음식물을 에너지, ATP로 바꾸는 과정을 돕습니다. 이게 없으면 연료는 가득 차 있는데 연료 호스가 막힌 자동차와 같습니다. 흡수의 벽, 당신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이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이 비타민 C를 저축해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한꺼번에 1000mg, 2000mg의 물을 부어봤자 상당량은 앞으로 넘쳐버립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바로 나갑니다. 아침에 고용량 알약 하나를 먹는다면 오후 2시쯤 여러분의 혈중 비타민 C 농도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을 겁니다. 하루의 나머지 절반 동안 여러분의 몸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형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일반 아스코르빈산, 가장 흔하고 저렴한 형태입니다. 효과는 빠르지만 몸에서 빨리 빠져나갑니다. 이 형태를 드실 때는 나눠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1000mg을 먹기보다 아침 저녁으로 500mg씩 나누어 드세요. 그래야 독의 물이 항상 차 있게 됩니다. 리포조말 비타민 C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비타민 C를 미세한 지방 입자로 감싼 형태입니다. 우리 세포막도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입자는 세포 속으로 프리패스하듯 들어갑니다. 흡수율이 90%에 달하고 체내에 훨씬 오래 머뭅니다. 무엇보다 이장을 자극하지 않아 이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께 최고의 선택입니다. 구미, 젤리, 형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아이들에게 양보하세요. 설탕 함량이 높고 실제 비타민 C 함량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지하게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알약이나 가루 혹은 리포조말 액상을 선택하세요. 음식과 영양제의 황금 조합. 흡수율은 알약의 종류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도 달려 있습니다. 철분과의 시너지, 빈혈이 있거나 기운이 없다면 철분제나 고기 식사를 할 때 비타민 C를 같이 드세요. 비타민 C는 철분의 분자 구조를 바꾸어 장에서 훨씬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콜라겐과의 시너지, 앞서 말씀드렸듯 둘은 환상의 짝꿍입니다. 특히 저녁에 함께 드시면 잠자는 동안 몸이 재생 모드에 들어갔을 때 피부와 관절을 만드는 최고의 재료가 됩니다. 커피와의 충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타민 C를 모닝커피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하러 신장을 더 빨리 일하게 만듭니다. 비타민을 먹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건 흡수되기도 전에 몸 밖으로 씻어내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양제를 드신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커피를 즐기세요. 의사가 추천하는 데일리 루틴. 이제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봅시다. 아침, 활성화 단계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 몸은 밤새 독소와 싸우느라 비타민 C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비타민 C 500mg을 드세요. 이것이 면역세포를 깨우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점심, 에너지 유지 단계 오후 1에서 2시쯤 되면 아침에 먹은 비타민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피로가 몰려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다시 500mg을 보충하세요. 식사로 얻은 영양소가 에너지로 잘 바뀌도록 돕고 오후 업무를 위한 집중력을 유지해 줍니다. 저녁, 회복 단계 이때가 리포조말 비타민C를 먹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자기 전, 콜라겐과 함께 드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에 입은 손상을 복구합니다. 밤에 비타민C를 공급하면 수리팀이 아침까지 충분한 도구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한마디, 작은 습관이 만드는 거대한 변화. 건강은 한 번의 기적의 아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고 지혜로운 선택들이 몰아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비타민C는 아주 작은 분자이지만 그 책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녹슬어 가느냐 아니면 새로워지느냐를 결정하는 한 끗 차이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는 느낌과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딱 일주일만 이 루틴을 지켜보세요. 잇몸의 상태를 살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의 맑음을 느껴보세요. 오후 3시에 찾아오던 머릿속에 안개가 걷히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포가 드디어 갈구하던 랄로를 얻었을 때 보내는 감사의 신호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현재 영양제를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루틴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내과 전문의 박상민이었습니다. 세포를 아껴주세요. 그러면 세포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